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전력을 종목 정리를 했습니다. 어, 작년 4월에 숏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가장 걱정됐던 거는 자본이 많이 줄면서 야, 이대로 가다간 자본 잠식이 되겠다. 걱정된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채도 엄청 높죠. 그래서 요금 인상이 절실한 해결 방안이었는데 23년도에 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서 어, 역마진이 해소되면서 좀 일단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저피별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되면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가 바뀌었는지 2023년도 사업보고서가 나와서 사업보고서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은 크게 4개의 사업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 판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그 다음에 기타 사업. 전기 판매부는 한국전력이 전력을 구매해서 전력을 다시 판매하는 유통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 자회사, 원자력 발전과 그다음에 화력 발전 5개 자회사가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타 사업 부분은 전력 유지 보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구매할 때는 민자발전 회사나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력 거래소에서 일정한 가격, 뒤에 나오겠지만 S&P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그거를 시장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판매하는 단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력요금이라고 해서 판매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구매 단가보다 전력요금이 높아야 한국전력이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매출 사업 기준,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전기 판매 부분 한국전력 본업이 62.6%고요. 원자력 발전이 7.9%, 화력 발전 그죠 5개 해서 합쳐서 25.7%, 그다음에 기타 부분이 약 3.8% 연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면 일단 전력거래소 연간으로 구매한 평균 단가 보니까 144.91원. 그렇죠? 그리고 판매 단가는 주택용 기준으로 149.75원, 산업용 기준으로는 153.71원. 그래서 일단 역마진이 해소됐다. 작년에 제가 정리할 때만 해도 22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역마진이었거든요. 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매출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 60조 원 전후로 정체가 있었고요. 22년, 23년에 뭐 인플레이션 영향인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매출 기준으로는 71억대, 88억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장 예상치 약 90조 원이 좀 넘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주가와 관련되어 있는 건 사실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영향이 큽니다. 영업이익으로 보면 2015년, 16년에 그 당시에도 전력요금 인상이었나? 그래서 10조 원대 이익이 2년간 나왔습니다. 이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이후에 실적이 극히 악화되면서 적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2020년, 21년에 5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났고 그다음에 그죠? 21년에 5조 8천억이죠 적자가 20년까지는 흑자였고요. 그다음에 22년에 32조 원의 대규모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걱정했던 우려됐던 원인이었고요. 23년도에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하반기에 아까 말한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약 4조 5천억 적자가 났고요. 올해는 시장 평균 예상치는 9조 5천억인데 사실 이 정도 나오면은 과거 주가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욕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욕심을 안 내고 보면 한 3, 4만 원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입니다.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88조 2천억, 그래서 전년 23% 늘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게 아니죠. 전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다음으로 PER 보겠습니다. 23년도 당기순이익 뭐 아까 4조 7천억 적자고요. 올해는 5조 1천억 정도 시장 평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기준이고요. 그리고 PER은 약 3배,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증권사별로 추정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신뢰도는 솔직히 저는 잘 못 믿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방향은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음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 4조 3천억에 유동자산 29조 원, 비유동자산 210조 원. 설비투자가 많은 회사니까. 근데 부채가 많습니다. 202조 원, 자기자본은 37조 원. 부채와 자기자본만 봐도 야, 이 회사를 어떻게 사냐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543%, PBR은 0.42배입니다. 작년에 정리했을 때 2022년 사업보고서와 비교하면 부채는 더 늘고 자기자본은 더 줄고 주가는 오히려 그때보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주가 수준만 보면.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익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자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배당은 없고요. 지금 배당 줄 때가 아니죠. 그럼 주가입니다. 3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24,3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5조 5천억입니다. 외국인은 37%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봉입니다. 작년 10월에 16,030원을 최저가로 해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약 50% 가까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주가가 갈까 말까 고민하는 와중에 저 PBR주들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고 기업 밸류업 관련주로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 오른 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보다는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2015년 16년에 10조 원대 영업이익이 났다고 했죠.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둔화되는 우려로 주가가 내리기 시작해서 약 8년간 내렸습니다. 방향으로만 보면. 그래서 진짜 투자자들 고생 많이 했다 싶습니다. 어쨌든 최저가 수준에서도 깨져 있었는데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회복 국면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24년도에 9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나와준다면 6만 원까지는 욕심인 것 같고 3, 4만 원대 수준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수급이 조금 그렇게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 PBR 관련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간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은 약 0.46% 늘었고요. 기관은 약 4% 매집을 했습니다. 2,500만 주. 기관은 굉장히 많이 샀다고 보이고요.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다 2월 보고서입니다.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분기 1.8조 원이 나왔고요. 어쨌든 그래도 불안정한 재무구조의 개선은 여전히 과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올해 2024년 영업이익은 약 8조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요.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약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전력요금도 약 6원 이상 인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은 일단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고통이 길었는데 일단 줄어든 자기 자본을 다시 빠르게 채우는 시간이다. 이때 배당을 할 시간이 없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면 그죠? 연간 10조 원도 가능하다. 이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통한 가격은 아까 S&P 얘기했는데 평균 전력 시장에서 구매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자본을 올해만이 아니죠. 이 자본은 이제 천천히 채우겠지만 채워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물론 배당도 기업 입장에서는 해야겠죠. 왜냐면 투자자들이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회사가 회복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 상으로 보니까 하도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못해서 그래서 정전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분기에는 전력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 같다. 아마 총선이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쪽으로 올리기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3분기 이후에 좀 물가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물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뭐 이거는 그냥 뉴스니까 보니까 태양광 급증에 따른 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전력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쪽은 가격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호남 쪽에서는 이쪽에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요 대비 전력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서 이 잉여 전력을 어떻게 분산할지 또 좀 비싼 전력을 어떻게 구매를 해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입니다.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는 한국산업은행이고요. 32.9%. 근데 한국산업은행 최대 지주가 대한민국 정부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51.1%로 안정적인 유틸리티 사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발전자 회사,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해서 주택 산업용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구매 단가는 올랐지만 정치적 인플레이션 요인 등으로 판매 단가를 인상하지 못해서 22년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기 자본도 42조 원 들어 시한부 기업이 되었었고요. 다행히 2023년 전력 요금이 인상과 더불어서 연말 기준으로 전기 구매 단가보다 전기 요금이 높아지면서 역마진이 해소되고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4년도 올해 상반기는 총수 영향으로 요금 인상이 어렵지만 하반기 인플레이션 둔화 등에 따른 금리 인하와 함께 요금 인상이 기대됩니다. 모든 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면서 어쨌든 지나치게 하락한 주가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3, 4만 원대 수준의 정상적인 주가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